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 1만 명 이벤트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30명 중 21분이 가입해서 9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음, 정말 제 생각보다 애청자분들께서 커다란 성원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믿어주시는 만큼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자, 무역 합의 간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선거 이유면은 내년 11월이 선거니까 앞으로 1년 뒤죠. 그러니까 기약을 두지 않고 제대로 합의를 이뤄 나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오펙에서 이제 원유 감산 조치는 이제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라는 뭐, IEA 원유 시장 사업부 아트킨스 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우지수 먼저 가볼게요. 어제 제가 입이 방정인가요? 어제 하락한 다음에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27,100포인트까지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가 하락이 나오니까 정말 제가 입을 이렇게 쓱 닫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장이 그냥 보이는 대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쉴 때는 좀 쉬어야 되는 거죠. 28,100포인트 돌파에 실패했으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돌파할 자리에 돌파를 실패하면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담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죠. 그동안 미 증시 올라온 걸 확인해 봐라. 네? 미 증시 올라온 걸 봐라. 이게 지금 21,700포인트 이 구간부터 올라왔는데 이 정도 조정받는 게 그렇게 위험이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은 많이 올라온 것에 비해서 양호한 흐름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가벼운 조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중국이랑 무역 협상에 합의 기한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2020년 11월에 대선이죠. 내년에 2020년 11월인데 이 대선 이유가 될 수도 있다. 대선 이후에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하냐? 무역 합의 조기 해결에 대한 찬물을 끼얹는 수준이죠. 빠르게 합의가 돼야 되는데 아니 내년에도 해결이 안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니 이제 시장에서는 좀 불안감을 형성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 로스 상무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불변이다. 시간적 제약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표명을 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럼 정말 이렇게 말한 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액면대로면 불확실성이에요. 그쵸? 근데 요거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보면은 중국의 노림수가 계속 중국이 계속 고민하는 게 요거 대선 이후가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면은 좀 더 중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계속 중국이 짱구를 굴리고 있습니다. 머리를 계속 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가 볼 때는 선수를 친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야 니네 대선 이후까지 생각하고 있지. 그때까지 두고 보자. 내가 재선되면은 다시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너네는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않는 이상 무역 합의는 없다. 니네 내년에 분명히 힘들 거고 GDP 성장률 6% 유지 못할 거 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그냥 던진 거예요. 트럼프가. 웬만하면 빨리빨리 해결하자라는 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인 부분을 함축적으로 해서 먼저 선수를 친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 시각이니까요. 이게 100% 맞다가 아니라 저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야를 그냥 넓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되고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한 가지만 볼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인 이야기 보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한 가지 뜻만 내포하고 발언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 외교 뭐 이런 모든 관련된 쪽에는 여러 가지 뜻을 잘 살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IA 원유시장 사업부의 아트킨슨 대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펙이 이제 감산공조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변경할 가능성이 낮다. 시장 전망이 명확하게 전개될 때까지 감산은 유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유시장 정도는. 그래서 요 정도 이슈가 있었다. 시장이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 이슈 정도 확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은 반등이 이쁘게 나왔죠. 21선 이탈했는데 반등 나왔다. 뭐 회복 못했으면 의미가 조금 줄어듭니다. 뭐 21선 맞고 다시 한번 밀릴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바로 빠르게 회복하면은 진짜 강한 시장인 거고 나스닥은. 그래서 의미가 여긴 개파락으로 이탈했을 때는 자율등락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의미는 만들지만 뭐 절대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21선을 회복하지 못했으니까 좀 약하다 의미가 만드는 구간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전일 화웨이에서 UBS에서 얘기했죠. 화웨이가 다음 새로운 스마트폰에는 미국산 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기술주들이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쪽에 부담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50에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 급락이 한번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유가 이제 화웨이 이슈가 이유로 붙은 겁니다. 그리고 일단 1650포인트 구간은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살짝 이탈하더라도 바로 아래 1600 3, 40 사이에 이제 61선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 뭐 단기적인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반도체주를 뭐 극악으로 끌어내리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어제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종합지수 보면 오늘 2060포인트 이탈하면서 2050포인트까지 가나 했는데 요 121선 부근에서는 121선이 2060포인트에 있습니다. 2060.42 포인트인데 요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가 나오면서 반등이 살짝 나왔고요. 그러면서 1% 이상 하락했던 뭐 낙폭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0.72%로 마무리를 지었죠. 수급 동향을 보면 뭐 그렇게 아름다운 수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자 보면은 그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4천억 정도 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장중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즘에 장중에도 이제 수급 동향이랑 간단히 특징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장중에 외국인들이 오전에만 한 2,500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마감까지 4천억 이하가 되면은 낙폭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의 4천억을 맞췄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기관에서 연기금이나 어제처럼 이제 낙폭을 제한하는 저점 매수세가 좀씩은 들어왔다. 아주 강력하진 않아도 최소한의 지킬 구간은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이 오늘 양호했죠. 보시면은 오후장에 뭐 계속 매도 우였는데 뭐 마감에 뭐 동시호가에 그냥 외국인들이 쓱 하고 한 1,000억 정도를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잡혀 있습니다. 830억 뭐 참고하시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3,590 계약 정도를 매도했는데 아직도 2만 계약 약간 안 되는 정도의 매수세는 유지되고 있다. 옵션 동향이 문제인데 계속 말씀드렸는데 풋옵션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콜옵션 매수가 좀 강하게 나와야 된다.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특히 콜옵션 매수가 강하게 나오면 더 좋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수급 동향에서. 하지만 뭐 지수가 약세를 보이는 날 그 수급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 수급이면 양호한 수급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위아래 양쪽 다 막아놓고 코스피 주식 매도하고 선물 매도는 했지만 기존에 누적 잔량으로 매수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상방향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주식은 최근에 계속 이제 조절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MSCI 리밸런싱과 이제 아람코 상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일부 빠져나간다. 알고 있던 이슈인데 지수를 엄청나게 흔들어대지는 않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아까 나스닥, 그 다우랑 나스닥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구간은 2050포인트까지 언제든지 열려있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건, 입방정일 수도 있는데 미리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2050포인트 흔들기 정도까지는 내려가도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으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보셔도 돼요. 생각보다 우리 증시 그렇게 많이 안 밀리고 있어요. 미증시 저렇게 밀릴 때 우리는 먼저 밀린 것들도 있고 그동안 미증시보다 조금 덜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한 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1900포인트 이탈했던 증시인데 지금 이렇게 조정받아도 아직도 2050포인트 위에요. 2070포인트 부근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이나 현재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을 좀 받는다고 쳐도. 많이 올라와서 조금 조정받는 거 가지고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우려감을 가지시면은 마인드 컨트롤을 조금 더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을 배운다기보다는 주식하는 자세, 마음가짐. 저희가 매일매일 저희 회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꼭 정독하시라고 하는 메시지가 몇 번 읽어드렸을 겁니다. 주식시장은 적극적인 사람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사람에게서 많은 사람에게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제가 기존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적극적인 사람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사람에게 돈이 넘어간다. 지금 요 작은 지금 한 달 정도 됐죠. 이 짧은 한 달 조금 안 됐죠. 짧은 조정 구간에서 이거 힘들다고 아이고 하면서 왜 지금 구간 수익이 안 나나요? 혹은 왜 지금 구간에서는 종목이 좀 밀리나요? 밀리는 구간이에요, 이건. 근데 좋은 종목 들고 있으면은 최대한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수익 전환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도주를 매매해야 된다. 어떤 종목을 들고 있냐가 중요해요, 지금은. 똑같이 밀리는 것 같이 보여도 나중에 회복될 때는 주도주 먼저 회복이 되고 소외주는 밑에서 벅벅 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주도주와 소외주가 밀려있다라고 하면은 교체하는 게 맞다. 소외주는. 단기적인 거예요. 장기적으로 뭐 내 매수가 이거 말고 단기적으로 이 조정 구간에 소외주도 살짝 조정을 받았고 주도주도 조정을 받았다. 옮긴다. 내 종목은 주도주 섹터에 있는 것 같은데 좀 약한 것 같다. 그럼 대장주로 옮기면 되는 거죠. 주도주 계열에서 그 중에서도 대장주로 옮기시면은 되는 겁니다. 내 종목이 이 주도주가 이렇게 있는데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끄트머리에 걸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안쪽에 좀 더 중심이 되는 종목으로 이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시장이 심플해요. 그럼 나중에 반등 나오는 거 보세요. 그럼 대장들이 먼저 이동을 합니다. 상승을 하고 저항을 돌파하고 그 뒤에 쫓아 올라오는 거예요. 나머지 종목들은. 소외주는 그마저도 쫓아오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내 종목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내 종목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종목이 대장주 계열에 있는지 주도주 계열에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맞구나 싶으면은 조금 안심하셔도 되고 불안하시면 현금을 한 30% 정도 확보하셔도 됩니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렸었죠. 지난달에 30% 정도 확보하신 현금 매수세 들어온 거 확인하고 추후에 다시 매수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굳이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구간이에요. 2050포인트까지 놓고 보면은 뭐 크게 밀릴 구간이 크게 많이 남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 흔들기 나와서 만약에 뭐 돌바락재가 엄청나게 큰 게 하나 나왔다. 작년에도 그랬죠. 화웨이 CFO 이제 미국에서 이제 견제하면서 화웨이랑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고
미국에서도 예산안 부분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었고 하면서 작년에 산타랠리는 물 건너갔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물 건너갔죠. 원래 산타랠리, 썸머랠리라는 건 없어요. 가능성이 작년에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간 자체도 조정을 이렇게 받을 때 여러분들이 목표치 거의 다 왔는데 지금 이제 와서 뒤늦게 뭐 불안감을 표현하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많이 올라오고 상승세 안 꺾였잖아요. 이 개념만 잘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조정이 끝나면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을. 근데 어디까지가 조정이냐? 그리고 미국에서 자꾸 조정 구간에서는 자꾸 불안한 내용을 내놓죠. 상승 구간에서는 똑같은 내용인데도 내용을 희망적으로 써요. 정말 신기하게도 똑같은 내용인데 희망적으로 보는 게 상승 구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조정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마음의 여유만 가지시면은 내년까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수익 내기 참 좋은 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업황 설명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 해드렸죠. 추후에도 뭐한 번씩 이렇게 AS 동향으로 해드릴 텐데 뭐 반도체 업황도 그렇고 바이오 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콘텐츠 쪽도 그렇고 다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가장 크게 보는 섹터가 그렇게라고 했죠. 이 반도체를 비롯한 IT 주조 섹터, OLED나 이런 쪽도 다 포함됩니다.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IT 쪽 그리고 바이오 쪽 가급적이면 실적 신약 개발 쪽보다는 재미는 있겠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했어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보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콘텐츠 계열 쪽은 내년부터여서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섹터를 유심히 보시면 된다 라고 오늘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30포인트 요 구간을 어제 살짝 이탈했고 오늘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기분은 나쁘죠. 기분은 나쁜데 이탈했을 때 빠르게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630포인트 이탈하는 거를 아예 머릿속에서 지우고 생각한 게 아니었죠. 이탈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 이탈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이탈해도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밑에서 벅벅 기어다니면은 피곤해질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탈한다. 이번 주 안에 회복하면 진짜 강한 거고 다음 주까지만 회복해도 나쁠 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어차피 이 상승 각도를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쉬어가는 거에 대해서 또 쉬는 것도 완만하게 쉬고 있고, 그러니까 크게 뭐 급락이 나오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종목 볼게요.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5만원 이탈할 수 있다. 이탈할 수 있지만 이 구간에서 5만원 회복만 나오면은 그럼 안정적이다. 그리고 만약에 더 밀려서 47,000원대까지 간다. 감사합니다 하고 담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락 추세 기존에 있던 이 하락 추세 안쪽으로 들어와서 좀 불안감이 형성돼 있는 건 맞습니다. 요거를 빠르게 넘어가 줘야 되는데 오늘까지 뭐 약세 나오면서 회복하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지만 뭐 과도하게 뭐 하락이 나온 것은 아니고 어제 오늘 다 아랫꼬리가 나오면서 매수 매도세가 공방을 벌이면서 저점 매수세는 뭐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75,000원 이하에서 73,000원 사이 구간까지 온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도 저로의 매수 구간이다. 66,000원까지 와주면 좋겠지만 여기는 안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뭐 50%는 못 사겠습니까? 비중 크게 늘릴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삼성전기는 뭐 이거는 뭐 맨날 똑같이 앵무새처럼 말씀드리는 115,000원 중요하다. 가지를 않고 있죠. 115,000원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삼성전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삼성전기나 하이닉스가 더 편안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기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쪽이 더 안정적이고 편안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위쪽에 그냥 추격 매수하지 말고 조금이지만 17만원 흔들기 정도 나오면 그때 매매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흔들기 정도 나왔고 지금도 흔들기 정도
그리고 반등이 살짝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뭐 엄청나게 실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반등에 대해서는 저점 매수세로 반등 나오는 거에 대해서 신뢰감이 크지는 않아요.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면서 양봉이 하나 이렇게 탁 나오면서 28만 원까지 넘어가주면 그때 좀 더 신뢰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뭐 굉장히 강하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뭐 강합니다. 횡보하면서 흘러가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명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조정을 받을 때 상승 구간에서 가격 조정이 먼저 나오고 하락이 먼저 나오죠. 가격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이 나온다. 그런데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고 상승 구간에서 횡보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은 강한 놈이다. 수급이 강한 놈이 누군가가 여기를 받쳐준다라는 뜻이다. 그러면은 상승 N자형이 나올 때 상승이 나오다 가격 조정, 그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저항을 돌파하는 모양이 이 N자형이죠. 그런데 정말 강한 종목들은 가격 조정을 받지 않고 옆으로 누워서 횡보한 다음에 이렇게 누워있는 N자형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아직까지는 이게 이탈해서 이렇게 꺾이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충분히 수급이 강하구나라고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아모레퍼시픽도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점에서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온 종목이다.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주, 2015년 이후에는 소외주였는데 어렵게 흘러갔었죠. 사드 배치, 뭐 중국 공안 메르스, 그리고 뭐 사드 보복 등등. 결론적으로 함축하면 한한령이죠. 네. 이 부분이 조금 해제가 되면서 그리고 실적적으로 이제 모멘텀을 받으면서 올라왔다. 그래도 20만 5천 원 못 넘어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는데 못 넘어갔죠. 만약에 보유하실 분도 20만 원 이탈을 한 번 정도 정리했다 18만 원 구간에서 다시 사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보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매매하면 되는 상황이죠. 또 20만 원 구간에서 저항받고 살짝 밀렸다 21선 지지력 받고 또 올라가니 만에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 뭐 대장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매매를 한다면 이것도 위쪽 구간에서는 매도를 한 다음에 주도주 쪽으로 천천히 옮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NC소프트 한번 볼게요. 제가 엊그제 게임주들 한번 어제였나요? 게임주들도 이제 슬슬 볼 때가 됐습니다라고 중요한 구간에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NC소프트는 저점에서 매수세가 잘 나왔습니다. 48만 5천 원 구간 중요한 구간이라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50만 원 딱 걸쳐주면서 3% 상승하는 모습 좋습니다. 거래량도 괜찮고 양호하고요. 그래서 게임주들 같은 경우 중요한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확인되고 있고 뭐 펄어비스랑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구간이다. 여기를 빠르게 회복해야 되는 19만 원 회복해야 되는 구간이다. 인데 이 구간을 회복해 줬습니다. 오늘 시작은 개파락으로 시작했는데 강력한 매수세로 19만 원을 회복했다. 21선까지 함께. 그런데 펄어비스는 NC소프트랑 다른 점이 NC소프트는 거래량이 마음에 듭니다 했는데 얘는 거래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러면은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날 혹은 다다음날 양봉을 하나 세워줘야 이렇게 양봉을 하나 세워줘야 신뢰감이 올라갑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똑같습니다. 펄어비스도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이 적은 거래량을 신뢰할 수는 없고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봉이 하나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경우 18만 원 이탈했다. 근데 저는 뭐 크게 걱정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6만 원까지 오면 뭐 감사한 구간이고 내년까지 봤을 때는 내년 내후년까지 봤을 때 저는 셀트리온은 뭐 꾸준히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램시마 SC 유럽 그리고 내년에 트룩시마 미국 허주마는 경쟁이 심하니까 요거는 보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룩시마, 유럽의 램시마 SC가 실적을 견인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허가를 받아도 급등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신 실적이 나오는 것이 확인되면은 실적 모멘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아까 카카오 설명드릴 때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안 봐도 이제 모양을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38만 원 위쪽에서 굉장히 38만 원까지 잘 안 내려오고 횡보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버티면서 누군가가 아래서 매수세로 받쳐주는 모양이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죠. 이게 상승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N자형을 하락 N자형이 아니고 이렇게 조정을 받는 N자형이 아니고 횡보하는 형식으로 N자형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살짝 조정을 받았지 엄청나게 큰 하락이 나오지는 않고 있죠. 누군가 주가를 관리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들이 참고하시고요. 자, 매지원 같은 경우는 15만원 위쪽에 있어야 되나 15만원 유지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최소한의 것만 해주는 15만원 딱 유지해주고 있어요. 15만 900원으로. 그래서 유지는 해줬는데 더 내려갈 생각하지 말고 14만원 자꾸 두들기면 14만원 깨야 됩니다. 한번. 그러니까 14만원을 보러 가지 말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된다. 18만원까지 회복하면은 매주는 이제 위쪽으로 다시 한번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15만원 위쪽을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고 요 16만원 구간에 있는 61선 올라타고 그 다음에 18만원을 노려야 됩니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HLB 같은 경우도 10만원 구간 근처까지 와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반등이 좀 세게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61선 정도는 걸쳐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사이에서 등락 보이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다. 자율등락 구간이다. 만약에 10만원도 이탈해가지고 요 83,000원, 77,000원 사이 가면은 제 기준에서는 물량을 좀 장기적으로 보고 크게 늘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제 기준입니다. 10만원 구간도 충분히 매매 구간이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0만원 위쪽에서는 매도 구간이고 여기서 12만 5천원까지 열려있는데 마이너스 41%의 리스크 이 구간은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 매도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12만 5천원까지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죠. 17만 5천원 구간 이 구간 저항 원래 여기가 저항이에요. 20만원이 아니고 20만원 구간은 슈팅이 나온 거고 17만 5천원 구간에서 저항받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구간은 당장 못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고 한 13만원 구간만 해도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단으로 수렴한다. 그리고 수렴하는데 모양이 조금 깨름직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한 차례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구간에서 만약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다. 매매 가능하죠. 이런 부분은. 그리고 대신 큰 물량을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28,000원이었으면 조금 여유 있게 물량을 크게 실을 수가 있었겠죠. 저점 구간이니까. 하지만 저점 구간이 아니잖아요. 이미 10만원 지금 현재 가격만 해도 28,0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4배 약간 안 되는 정도의 상승이 나온 상황이 아직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는 것처럼 사지 말라는 뜻이에요. 20만원만 보고 여기가 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2만원대에 매수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큰 비중을 들어가는 게 아니다. 10%에서 20% 정도나 들어가는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리스크 관리예요. 매수하지 마라가 아니고 비중을 조절해서 적당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몰빵, 올인 이런 집중 투자가 아니다. 그럴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집중 투자한 것도 성공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최상의 결과만 보지 말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결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최악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 헬릭스미스가 임상 오염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실라제니아 계속 임상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지만 헬릭스미스랑 HLB 이런 매지온 이런 종목들은 가능성 높게 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도 기존에 진양권 회장이 기자회견 때 FDA 승인 어려울 것이라고 내부적 판단을 했다. 한 방에 한가 2번 나왔잖아요. 누가 이걸 생각했겠습니까? 경쟁약물 대비 유의미한 탑라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발표를 한 다음에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FDA 승인 어려울 것 같다. 상상 못했잖아요. 저도 상상 못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양권 회장님도 그렇고 HAB 관계자분들도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리스크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연속적으로 어제 오늘 조정받으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에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시장 설명도 그렇고 종목 설명도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